주머니 속에 꽁꽁 가둬두고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쪽집게 문제집과 달리 이야기는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럴수록 재미도 있고 힘도 생긴다. 그게 이야기의 본질이다. 그럴듯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 듣고 또 들었던 이야기가 어느 날 문득 어른이 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연대와 용기, 인내와 해학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 A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DJ 호호입니다. 1부에 이어 공진아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진아 작가님은 자신을 착하지 않은 특수교사, 순진하지 않은 동화작가라고 소개합니다. 30여 년 동안 특수학교 교사로 일했고요. 벽이, 내 이름은 이순덕, 도토리 사용 설명서, 우리 동네 택견사부,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등을 펴냈습니다. 공진아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다시 뵙게 되는데요. A의 특별한 만남 A를 소개합니다. 코너는 작가의 삶과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부에서처럼 저희가 5.8님이라고 부를게요. 2004년 첫 책 왔다 갔다 우산 아저씨를 펴내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어느새 20년이 넘었는데요. 시작에 관해서 묻고 싶어요. 어떤 계기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왔다 갔다 우산 아저씨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네. 이렇게 또 쓴 글이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1997년에 인물과 사상이라는 책에 네. 아주 짧은 꼭지로 이제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요. 오늘 네. 그러니까 대형 동화인가요? 아니요, 그냥 인물과 사상이니까 네, 네. 그런 사회 정치를 강준만.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음. 그런 분들이 쓰는 글에 한 꼭지를 이제 제가 약간 독자 투고의 성격으로 쓰게 됐는데 네. 어느 날 대형 서점에 갔다가 그 책의 표지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휠체어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과 사상은 그냥 정치 사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런 마크가 있네. 궁금해서 봤더니 뭐 장애에 관한 어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메일을 보냈어요. 20몇 살이어서 너무 용감해가지고요. 그때 당시 제가 또 시설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 안에 있는 파견학급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자마자 그렇게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너무나 다른 세계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좀 충격도 많이 받았고 이런 차별과 배제의 현장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이런 얘기는 다 장애인 관련 잡지가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 시설 장애인 얘기도 꼭 해주십사 하고 메일을 보냈더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럼 네가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법 긴 글을 네 이제 쓰게 됐죠. 네. 그래서 뭔가 글쓰기 말하기의 힘 이런 걸 약간 네. 알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내가 한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줄 수 있구나라는 네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동화를 쓰게 된 건 오히려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나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뭐 국어책도 읽고 뭐 동화책도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문학을 조금씩 공부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만나는 어린이들의 삶과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또 이호덕 선생님이 뭐 일하는 아이들 얘기를 하시면서 네. 아이들의 삶과 동화가 너무 이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렇죠. 하시고 계셨던 네네. 시절이기도 해서 그렇다면 나는 장애 아동들의 얘기를 써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에게는 나와 비슷한 아이들이 뭔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는데 아무도 안 쓰니까 네. 그러면
일단 내가 써볼까 하는 마음으로 네. 이제 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주인공인 동화가 많지 않아서 아무도 쓰지 네,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쓰겠다. 네네. 근데 그 인물과 사상 이야기는 네. 정말 네. 흥미롭네요. 네. 메일을 보내신 것도 사실은 엄청난 그 네네. 도전이었고 젊었구나 하는 생각이 20대의 없죠. 혈기로. 그거를 네, 맞습니다. 97년도에 않고. 허투루 보지 않고 네네. 그거를 받아들인 잡지사 네네. 쪽에서도 사실은 네. 굉장한 엄청 열려있는 잡지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신선했어요. 그 이제 장애인이 주인공인 동화를 쓰실 때 특별히 뭐 유념한다라든가 그런 점이 네. 있을까요? 처음 글을 동화를 썼을 때 너는 왜 장애인만 다루느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종종 있었어요. 전 맨날 들어요. 그런데 저는 특히 뭐냐면 장애 아동을 쓰려고 한다기보다 제가 만나는 어린이들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희와 철수와 민수를 저는 만나는데 공교롭게 이 어린이들에게 다 장애가 있는 것이지 나는 장애 이야기를 일부러 쓰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약간 추상적으로 이건 어떤 장애, 이건 뭐 정신장애, 이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이건 청각장애인의 이야기. PC적으로. 네네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 뭐 그 사람의 다양한 감정이 보이지 않고 네, 그렇게 납작하게 그려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걸 가장 걱정을 하고요. 네, 뭐 불행의 원인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네, 뭐 뻔한 네. 거지만, 네, 그러면 극복의 서사도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또 제가 만난 어린이들이 진짜로 헬렌 켈러하고 네, 스티븐 호킹을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네. 공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네, 엄치나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들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되고 싶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읽었을 때, 이거 내 얘기랑 좀 비슷해.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철수와 영희들 중에 네. 장애가 있는 아이들. 네네.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알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뭐 불행한 아이, 특별한 아이처럼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낭독 극장에서 낭독하신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속 주인공 윤주. 네, 윤주가 휠체어 사용하고 있는 아이잖아요. 이 윤주는 독자들에게 어떤 어린이로 비춰지면 네.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독자라고 하면 사실은 휠체어를 탄 어린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휠체어를 있죠. 안 탄 어린이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냥 나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친구 나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사실 장애가 뭐 있거나 없거나 너 이 다음에 커서 해라라는 얘기, 공부 잘하면 이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는 모든 어린이들이 듣는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꿈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왜 내 주변에는 윤주랑 비슷한 친구가 없을까 그게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지나가다가 우연이라도 만나게 됐을 때, 저 친구 윤주랑 비슷한 것 같아. 궁금한데 만나보고 싶어. 뭐 그런 호기심이 생겼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가워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제 주변에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그림책으로 인권교육하는 선생님들 계신데 그 질문을 인권교육 때 네. 좀 해주십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이 네네. 책을 보면서 왜 내 주변엔 윤주 같은 아이가 없어? 네네네. 이 질문을 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많은 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윤주가 저는 당 차서 좋았어요. 그렇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말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음. 당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도서관에 가서 또
자기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공주 이야기 다 찾아가 보면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넘어서서 있어야 할 이야기를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타는 자기 서사를 통해서 세계를 모방하지만 있는 현실을 있어야 할 현실로 새롭게 가공하는 작업을 이제 하는 어린이라는 것. 그래서 어른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환상 서사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문제 제기하고 현실과 새로운 환상 서사를 조합해서 재탄생시키는데요. 그렇게 의문점이 드는 부분을 참지 않고 다시 쓰는 사람이 이 시대를 좀 바꿔나가는 스토리텔러가 아닌가. 네. 쓰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또 잘 보여주는 어린이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자체가 그리고 이전의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이미지와 완전 달라요. 네. 네, 그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그림은 홍선주 작가님이 그리셨어요. 네. 네, 이번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홍선주 작가는 또 개인적으로 2000년 가을 제가 동화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네. 같이 이제 합평 모임을 하던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화를 쓰는지 잘 아는 작가여서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함께 작업을 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공주가 사는 왕국을 묘사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펼친 면에 바다로 둘러싸인 왕국이 이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고 거기에 공주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도 타고 화살도 쏘고 네, 아이스크림도 먹고 야구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마음껏 왕국을 활보하는 모습을 네, 그려놓아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네, 노평 찾았어요? 이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홍우님은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저는 네. 어떤 거라고보다는 어떤 거라기보다는 네. 여기 속표지에 이 옷 그림 있잖아요. 그림.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많이 생각하고 왔어요. 직접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제가 그린 건 아니라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다면 여기를 다 세상의 모든 휠체어를 그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휠체어를 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네. 휠체어를 대신한 다양한 드레스로. 네네. 네. 저는 그리게 제가 되었습니다. 옷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휠체어 공주가 이웃나라 공주를 만나서 드레스를 사러 간 장면이 네네.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네. 그 페이지에는 드레스나 신발, 막 모자, 장갑, 뭐 안경, 헬멧,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이웃나라 공주가 간 드레스샵 안에 이제 가득 그려져 있는데요. 이웃나라 공주도 유색인종인데다가 또 자유분방한 옷차림을 하고 있고 맞아. 기존의 이제 공주 이미지하고는 네네. 확실히 다른 컨셉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그 샵에는 징 박힌 장갑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옵션의 오브제를 통해서 윤주라는 어린이가 탄 휠체어도 필수품을 넘어서 개성적인 패션이자 네. 나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웃나라 공주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결국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와 인정을 통해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의 조건과 스타일을 받아들이면서 어울리는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좀 나다워질 수 있다는 걸 그 장면이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에게는 친구가 사실은 특별한 존재예요. 남다른 존재. 또래들에게 친구가 다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은 사실은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데에도 제약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친구를 만나기가 참 어려운 어려워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도와주는 요정에서 어울리는 친구로 전환하는 전환하는 것들은 거. 참 그렇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그 내 이름은 이순덕이었나요? 최정인 작가님이 그림 그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네. 내 이름은 이순덕, 뭐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엄마 책
그려준 작가 아니야? 딱 맞아요. 알아보더라고요. 네, 제가 첫 네네네. 번째 장편 동화를 최정인 작가가 네. 그려줬거든요. 풍만 보고도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네, 어린이들은 오히려 동화는 왜 소설은 소설가의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동화 작가는 작가의 이름보다는 그냥 그 주인공의 그렇죠. 그림, 주인공의 그렇죠. 얼굴을 기억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닿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주인공이라면 여기서 정희 언니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동화는 네, 하나의 네. 동화 속에 등장인물이 네. 이제 구성해 나가는 또 하나의 네. 동화가 들어있는 소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윤주의 옆에서 사건 전개가 가능하도록 발문을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정희 언니 같은 인물이 좋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주가 창작한 동화 속에서는 곁에 있는 이제 그쵸. 존재인 요정으로 네, 또 네, 네.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희 언니라는 인물은 액자 속을 탐험하게 만드는 친구 같은 교육자이자 친절한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정희 조력가이기도 언니가 하고. 바로 5.8님의 페르조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읽었거든요. 여기 사실은 엄마도 나오고 선생님도 있기는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많은 돌봄이 그렇죠. 보호자의 몫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엄마에게 많은 책임이 가해지는데 그래서 엄마를 꼭 빼고 싶었죠.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네,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같은 정희 언니 너무 엄마처럼 어른도 아니고 친구 같은 거보다 조금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이제 친구로 내려온 거는 윤주의 인생에서 되게 큰 변화일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엄마를 이제 더 이상 떠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한테도 계속 엄마 얘기만 하느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충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 엄마 얘기를 의도적으로 뺐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부모라는 존재가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현한 건데 계속 너무 어린아이처럼 보여진다. 그리고 의존적인 그 이미지 이런 것이 고정되는 것 같다라고 충고해 주는 분이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시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느 칼럼에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특수교육의 본질은 경쟁 중심의 교육에 방해가 되는 학생들을 치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생들도 달라져야 하고 학교와 사회도 달라져야 한다라고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계속 쓰고 계신 이야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상상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얘기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어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데 이야기가 저는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차별과 배제, 뭐 소외와 외로움이 가득했던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아픔에 공감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상상력을 정말 발휘해서 새로운 관계를 먼저 보여주기도 하죠. 없던 사회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감각을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새로운 이야기 속에 착하지 않은 이야기도 들어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착하지 않은 특수교사라고 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도 조금 자세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별 생각 없이 어쨌거나 선택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착하지 않으냐라거나 아니면 당연히 착할 것이다라는 기대. 좋은 일 그리고 하시네요. 네, 이런 교장선, 거. 헌신적이야. 네, 그리고 네, 우리 특수교사들은 사랑으로 합니다라거나. 근데 저는 이것은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네. 그냥 네, 저는 일로서 하고 있고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예의나 관계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이지
특별히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너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사랑이라거나 착하다는 말은 자신들의 어떤 불합리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죠. 나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네,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네. 네. 그리고 정말 동화 쓴다 그러면 순진하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장애인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사랑도 싫어하고 착한 것도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 네. 학생들도 싫어하나요? 착한 거요? 네. 사랑. 사실은 그런 걸 애들이 이제 아직 어린 이들이기도 해서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해나 익숙해요. 익숙한데 네네. 제가 약간 좀 기겁을 하는 편이어서 좀 그런 얘기 저는 사실 진짜로 잘 안 하고요. 나는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약간 나 지독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네. 뭐 오늘은 또 뭐라고 그랬더라. 뭐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힘이 센 선생님이야. 나는 멋진 선생님이야라고는 하지만 뭐 착하고 뭐 사랑하고 이런 말은 그렇게 자주 쓰진 않아요. 네네. 근데 처음엔 애들이 좀 낯설어 하는데 지금 이제 2학기잖아요. 그러면 다 익숙하고 네. 자기들도 우리 선생님은 너무 지독해 하는데 뭐 최근에 물어봤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 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너 심장 물이 온다고 그만한다고 그런 관계는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는 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면서 끝나요. 네. 윤주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이 독자들이 만약에 이야기를 짓는다면 어떤 이야기였으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림책 속에서 윤주가 실제로 한 거는 횡단보도 하나 건넌 거예요. 그렇죠. 네, 되게 좀 약간 허무하기도 한데 그래서 뭐 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간 일이라면 뭐든지 네.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어린이 친구들은 앞으로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특수교사신 윤상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노란 버스는 차별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횡단보도 건너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 버스 타고 네. 등교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네, 뭐 네, 시선을 네. 받더라도 네, 거기에 맞아요. 거기에 내가 대응도 해보고 뭐 그다음에 인사도 하고 이웃에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담길 수 있는 이야기는 네. 무궁무진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린이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이어 쓴다면 이제 휠체어 왕자 이야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휠체어 왕자는 없냐는 이야기들도 그렇죠. 네, 휠체어 하죠. 공주는 네네. 없어요가 장애 서사이긴 하지만 여성 서사잖아요. 맞아요. 여성 문학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공주가 주인공이고 글쓰기 도와주는 정희 언니도 네, 여성이고 맞습니다. 왕비 대신 왕으로 엄마가 표현돼서 나오고 이웃나라 친구도 여성이고 맞습니다. 네. 요정도 물론이고 선생님도 마녀예요. 심지어 네, 그러네요. 네, 다 여성으로 표현돼 있어요. 좀 더 억압되어 있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함의 설정인 건가요? 아니면 뭐 사실은 네. 약간 이제 작정을 하고 여성 캐릭터만 쓴 게 있는데요. 그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비교적 페미니즘을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알아챈 게 저를 다른 그 이전에 쓴 동화에서는 남자 교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은 네. 주로 남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그 어린이 주인공은 여자인 경우도 있었고 남자인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교사는 다 남자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를 이제 약간 숨기고 싶었던 게 네, 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등장인물들의 남자 주인공들이 훨씬 많다고 그렇죠. 하죠. 어린이 동화에서도. 그래서 남자가 나온 동화책은 여학생들도 읽어요. 그런데 여학생들이 나온 동화는 남학생들은 읽지 않는데요. 이건 여자애들이 읽는 그렇죠. 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약간 이제 그동안에 약간 저의 여자 선생님들에게 잘못한 일들을 약간 사죄하는 의미에서는 아니고, 네. 아니, 사죄를 네. 하려면 마녀로 그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녀이긴 하죠. 그러나 아니 마녀도 저는 빌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자 등장인물들이 그것이 악역이든 뭐 네. 착한 역할이든 도와주는 역할이든 조금 더 많이 등장을 시키고 싶다는 마음을 좀 굳게 네, 하고 쓴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네. 좀 성중립적인 존재나 아니면 동물 그러니까요. 네. 이 주인공일 때는 어떤 문제 제기와 질문이 좀 터져 나올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장애를 묘사할 때도 사실은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SF에서 훨씬 더 묘사하기가 좋은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노평이 질문한 것처럼 휠체어 왕자 이야기도 쓰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 아니, 정말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상상을 넘어선 어떤 존재 이야기를 쓰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은 오래 했는데 그 제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예열이 좀 필요한 네. 걸로. 네. 다른 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다음 책 어떤 네. 거 준비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네. 다음 작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요. 현실은 네. 그래도 동화를 쓰고 싶다. 글을 쓴다면 나는 동화를 써야지라는 생각은 네. 하고 있고요. 교실에서 지금 만나는 어린이들이 사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귀하고 멋진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란 버스 안에 갇혀 있고 특수학교 안에 갇혀 있어서 그걸 모르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친구들과 지내면서 이제 되게 좋았던 순간들을 잘 발견하고 그리고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정말 새로운 캐릭터가 그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현실의 아이가 얘기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꼭 멋진 이야기로 만들어서 네. 어린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다음 작업도 네. 네,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이야기한 그림책 외에도 계속 우리 그림책 읽는 나는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이 책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책이 너무 귀하고 이색적인 작업이고 5.8님만의 나와바리가 너무 분명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전문 용어를 사용하시고. 네, 그림책이란 장르가 이야기이면서도 그림으로 장면을 표출해서 극적 기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로도 읽고 뭐 마음으로도 읽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장르인데요. 장애 관점에서 그림책을 바라보는 독법이 좀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다정하고도 뭐 이렇게 다른 갇혀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툴을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오늘 기획을 여러 번 하시네요. 네. 그림책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그렇죠. 저는 어떻게 이런 책을 몰랐지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읽었거든요. 그림책의 세계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무한하기 때문에 네. 네, 또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정말 새로운 그 네. 발견들이 늘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너무나 친절한 도슨트로서 그렇죠. 이렇게 네. 잘 가이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네, 말씀 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만한 책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인생 책이어도 좋고 네.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또 책도 자꾸 좋습니다. 오래된 책만 갖고 오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네. 저 일본의 오카슈조라는 이분도 이제 특수학교 교사였던 분이 쓴 책이에요. 네. 근데 우리 누나라는 동화집은 이게 되게 널리 알려진 책이고요. 네. 그거보다 저는 나는 입으로 걷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그 책을 네. 꼭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 이 주인공이 다치바나라는 20대의 청년인데 네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특수한 침대차에 누워서 생활을 하는데 혼자 집을 나서서 친구를 만나고 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집 앞에 이렇게 누워있는 휠체어를 놓고
거울로 이렇게 비춰보다가 이렇게 노평님이 지나가시면 저기요 뭐 긴 머리 뭐 아가씨 저 좀 전철역까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나 거기까지 안 가는데요. 네. 그러면 아니 그럼 가는 데까지만 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를 만나고 오는 이야기예요. 네, 네, 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뭐, 이렇게, 광신도, 네, 많이 만나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를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람부터, 네. 왜 세금 낭비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학교 폭력으로 학교를 안 가는 학생도 있고, 인생이 괴로운 삼수생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줍니다. 네, 뭐 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서로의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완전 제 이야기인데, 이야기인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어가면서 네. 특히 장애를 가진 어린이라면 같이 읽어가면서 때로는 나를 핥히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안아주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텐데 그 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되게 일단 유머러스한 책이에요. 그래서 네, 네. 네,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같이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네, 어루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A의 모든 것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의 모든 것에 출연한 소감과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그렇죠. 네. 함께 이렇게 어린이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저는 장애 감수성은 이제 모든 현대인이 꼭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도 이 방송을 들으며 저도 더욱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더욱 이 방송 사랑해 주시고 네, 모두 감사합니다. 와, 착하지 않다고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이런 네, 착한 멘트를 네. 날리시다니요. 저희가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글과 그림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잘 섞여 있는 그림책의 전체상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게요. 궁금한 청취자분들은 휠체어 공주는 없어요. 꼭 구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착한 멘트를 또 착한 멘트로 답해 주셨네요. 네, 호혜적인 세계죠. 네, 이것으로 공진아 작가님과의 만남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다음 방송을 소개해 드릴게요. A의 모든 것 시즌 6는 매월 둘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공개됩니다. 다음에 만날 주인공은 장편 소설 헤비메탈을 듣는 방법을 펴낸 김혜정 작가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A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의 모든 것은 장애 감수성을 기르는 본격 문학방송입니다. 장애인 작가와 장애 문학을 소개하고 우리 곁에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DJ 호호 김효진이었습니다. 저는 노평 노지영이었습니다.